55살, 이혼 3년 차. 나는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 친구 어머니와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이 내 인생을 바꿀 줄 알았다면 아마 문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성우 55세. 3년 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40평 아파트에서의 고독한 일상. 주말이면 찾아와 소주 한 잔 기울이던 아들 준호마저 요즘은 대학 생활에 바빠 한 달에 2번이면 다행이었어요. 혼자서 보내는 주말 저녁이 얼마나 길고 적막한지. 아시죠? 아빠, 오늘 친구 하나 데려와도 돼요? 전화 너머 준호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게 들렸습니다. 3학년이 되고 나서 부쩍 의젓해진 녀석이 친구를 소개하겠다니. 그래, 얼마든지. 아빠가 고기 좀 사올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웃음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내 마음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현관문이 열리자 준호가 또래 남자아이와 들어왔습니다. 아빠, 제 절친 지훈이에요. 박지훈. 안녕하세요, 아저씨. 준호 형이 아버지 자랑을 많이 해서 꼭 뵙고 싶었어요. 예의 바른 청년. 준호와 비슷한 키에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늦으실 것 같아서 먼저 와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곧 오실 거예요. 어머니가?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지훈이 어머니 박미연입니다. 박미연 48세. 40대 후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 차림이 단순했지만 오히려 그 소박함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성우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녀가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숙이는 순간 은은한 샴푸 향이 바람에 실려왔어요. 3년 만에 집안에 여성의 향기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훈이가 항상 준호한테 신세를 많이 지는데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늘 얘기해서요. 아니에요. 저희 준호가 더 신세지죠. 분명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왠지 자꾸 눈이 마주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미연 씨가 제가 구워준 삼겹살을 한 점 집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웃을 때 눈꼬리에 생기는 작은 주름까지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저씨가 직접 하신 거예요? 진짜 레스토랑 못지않네요. 그냥 혼자 살다 보니 이것저것 해보게 되더라고요. 혼자 사신다고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재빨리 끼어들었죠. 아빠는 3년 전부터 혼자 사세요. 저는 기숙사에서 살고. 아, 미연 씨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어요. 동정인지 이해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그 시선이 저를 관통하는 것 같아 괜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저도 요즘은 거의 혼자예요. 작게 중얼거린 그녀의 말. 준호와 지우는 게임 얘기에 빠져서 못 들었지만 제 귀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여자도 나처럼 외롭다는 것을. 아이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는 사이 저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는 어떠세요? 바쁘시겠죠? 글쎄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미연 씨가 찻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그 표정에 묘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서로 관심이 줄어들게 마련이죠. 아, 죄송해요. 괜한 말을. 아니에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2초, 아니 3초 정도였을까요? 서로의 외로움이 눈빛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 씨는 다시 만날 생각은 안 하세요? 글쎄요. 준호가 있으니까 섣불리. 그리고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쉽지 않죠. 나이가 뭐 대수예요. 저희가 몇 살인데.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따뜻해 보였는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그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식사했네요. 미연 씨가 현관에서 인사할 때 손을 내밀더라고요. 악수를 하는 순간 그녀의 손이 유독 차가웠어요. 추우셨나 봐요. 아니요, 원래 손이 차가워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순간적으로 그 차가운 손을 감싸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아들 친구 어머니인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정말 고마웠어요. 다음에는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할게요. 그 말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떠난 후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서랍 속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이혼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 그때는 행복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 억지로 짓는 미소였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외로웠구나.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늘 처음 만난 박미연 씨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따뜻한 미소, 차가운 손끝, 그리고 눈빛 속에 스친 외로움까지. 단순히 아들 친구 어머니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작은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남자의 집에 여성의 향기가 남아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평범한 일상이겠지. 하지만 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조용했던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것처럼 작은 파문이 점점 커져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거라는 걸. 만약 아들이 알게 된다면 내 인생은 끝장일 텐데. 그녀가 먼저 연락해 왔을 때 나는 이미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도 혼자 저녁을 먹다가도 문득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차가웠던 그녀의 손끝, 눈빛 속에 스친 외로움, 그리고 작별 인사 때의 의미심장한 미소까지. 아들 친구 어머니일 뿐이야. 그냥 예의상 만난 거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목요일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우 씨, 안녕하세요. 미연이에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를 통해 번호를 알아냈다고 했지만 왜 직접 전화를 했을까요?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지훈이가 내일 준호랑 같이 도서관 가는데 픽업을 해야 하거든요. 혹시 성호 씨도 가시나 했어서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 네.
저도 마침 준호 데리러 가려고 했어요. 그럼 같이 가면 되겠네요. 6시에 도서관 앞에서 만날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들 픽업이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왜 옷을 고르고 있는 걸까요? 왜 면도를 다시 하고 있는 걸까요? 금요일 저녁 6시 대학 도서관 앞. 미연 씨는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검은색 부츠를 신은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마치 데이트 나온 여자처럼 말이에요. 일찍 오셨네요. 조금 일찍 끝나서요. 성호 씨야말로 바쁘실 텐데 고마워요. 그녀의 미소가 일주일 전보다 더 밝아 보였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좀 늦는다고 문자 왔어요. 30분 정도 더 걸린대요. 그럼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그 제안에 거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서관 앞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사람들이 많았지만 우리만의 공간 같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범하게요. 회사 일하고 집에 와서 혼자 저녁 먹고 외롭지 않으세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대답하기 전에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글쎄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다시 외로워지네요. 저도 그래요. 그녀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랑 별거한 지 6개월 됐거든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별거라고요? 아, 그런 일이 바람 피웠어요. 회사 후배랑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배어 있었어요. 그 웃음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이상해요. 요즘은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동안 얼마나 서로 무관심하게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우리 이야기와 똑같았어요. 20년 결혼 생활, 서로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결국 찾아온 파국. 성호 씨는 왜 이혼하셨어요? 저희도 비슷해요. 성격 차이라고 해야겠죠.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비슷한 처지네요. 그 말과 함께 그녀가 살짝 웃었어요. 슬픔과 위로가 섞인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여자와 나는 단순히 아들 친구 관계가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진 동지라는 걸. 성호 씨, 주말에 혼자 뭐 하세요? 별거 안 해요. TV 보거나 산책하거나. 저는 요가 강사이라는데 주말에는 시간이 남아돌아요. 지훈이도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럼 가끔 같이 커피나 마셔요. 어차피 우리 둘 다 외롭잖아요. 그 제안이 단순한 우정의 손길이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럴까요?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렘인지 불안인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아빠, 이제 나갈게요. 알았어. 금방 갈게. 우리 가야겠네요. 미연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도서관 앞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준호와 지훈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니 괜히 미안해졌어요. 이 순수한 아이들은 부모들의 복잡한 감정을 모르고 있으니까. 지훈아, 엄마 차로 와. 준호야, 아빠 차에서 기다려. 헤어지기 전 미연 씨가 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제 번호예요. 연락하세요. 이미 전화로 통화했는데 왜 번호를 또 주는 걸까요? 손으로 쓴 번호가 어딘가 더 특별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준호가 물어봤어요. 아빠, 지훈이 엄마랑 얘기 많이 하셨네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그냥 인사 정도지. 지훈이 엄마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아버지가 출장이 많으시나 봐요. 아들도 눈치채지 못한 진실. 별거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 말까? 그런가 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쪽지를 다시 봤습니다. 010 오미연. 손글씨가 예뻤어요. 특히 미연이라고 쓴 부분이. 그날 밤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커피 맛있었습니다. 보내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아서.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이모티콘까지. 이건 확실히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의 문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 묻기, 날씨 얘기 같은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외로운 저녁이었어요. 성우 씨는? 저도 혼자 소주 한잔 하고 있어요. 저는 와인이에요. 혼자 마시니까 더 씁쓸하네요. 매일 밤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것처럼.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미 그녀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다는 걸. 문자를 기다리는 시간, 답장을 고민하는 시간, 그녀의 일상을 궁금해하는 마음. 모든 것이 달콤한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들 친구 어머니인데. 그러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토요일 오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우 씨, 지금 뭐해요? 집에서 TV 보고 있어요. 날씨 좋은데 산책 안 해요? 혼자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 말에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 어때요? 사람도 많고. 사람이 많은 곳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혹시 모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지만 정작 만나서는 사람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녀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비슷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혼자였을 때와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미연 씨,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드디어 말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생각했던 걸. 그녀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하지만 성우 씨,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눈치를 봐야 해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들이 알게 되면 그때는 그때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가 행복한 게 먼저예요.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살짝 건드렸어요. 그 차가운 손끝이 다시 한번 제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성우 씨, 내일 시간 있어요? 내일? 지훈이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대요. 저는 혼자예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미연 씨, 답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정말 외로워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 절실한 목소리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약속을 정했습니다. 아이들 몰래, 세상 몰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내일이면 정말로 선을 넘게 될 거라는 걸.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으니까. 그날 오후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리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서 있다는 걸. 일요일 오후 2시. 약속 시간 30분 전부터 그녀의 집 앞 아파트 단지를 서성거렸어요. 몇 번이나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아들 친구 어머니인데. 하지만 발길은 돌려지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호 씨, 지금 어디예요? 약속 시간 됐는데. 아, 아파트 입구에 있어요. 몇 동이에요? 107동. 저도 107동인데요. 몇 호예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5. 1502호요. 어머나, 저는 1602호예요. 바로 위층이네요. 세상에, 1년 넘게 한 동에 살면서 몰랐다니. 그럼, 올라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으로 올라가는 1분이 평생처럼 느껴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딩동.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그녀가 서 있었어요. 집에서 입는 편안한 니트 원피스 차림이었는데 오히려 더 여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가까이 살았는데. 그러게요. 세상 정말 좁네요.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명이었을까요? 그녀의 집은 제 집과 구조가 똑같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따뜻한 조명, 곳곳에 놓인 화분들, 부엌에서 나는 커피 향까지 여성의 손길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두 사람만 있는 공간.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는 일요일 오후. 성호 씨, 사실 부탁이 있어서 불렀어요. 무슨 부탁이세요? 침실 형광등이 나갔는데 혼자서는 갈기 어려워서 남자분 손이 필요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도 핑계일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거부할 이유는 없었죠.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침실. 여성의 가장 사적인 공간. 하얀색 이불,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 옷장 한쪽에 걸린 원피스들. 모든 것이 그녀의 향기로 가득했어요. 의자 가져다 드릴게요. 형광등을 갈면서도 자꾸 그녀의 움직임이 신경 쓰였어요. 의자를 잡아주는 그녀의 손, 위를 올려다보는 목선, 가까이서 느껴지는 체온까지. 거의 다 됐어요. 조심하세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녀가 의자를 더 꽉 잡았어요. 그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아, 휘청거리는 저를 그녀가 받쳐줬어요. 두 사람이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녀와 너무 가까워졌거든요. 바닥에 앉은 채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30c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어요. 성호 씨, 네, 고마워요. 이런 것도 도와주시고.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한테는 큰 도움이에요. 혼자 살면 이런 것도 힘들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마치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 씨, 네, 저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왜요? 아이들이 혹시 알게 되면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그녀의 손이 제 손을 덮었어요. 여전히 차가웠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성호 씨,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외로운 사람끼리 위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 진짜 외로워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떠난 후로 누구 한 명 제대로 대화해 본 사람이 없어요. 성호 씨가 유일해요. 바람을 피웠다고요? 남편이 바람을? 네. 회사 후배랑. 알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보이더라고요. 왜 늦게 들어왔는지, 왜 저한테 무관심했는지.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20년 결혼 생활에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성호 씨 만나고 나서 조금 살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녀를 만난 후 달라진 일상, 기다려지는 문자, 설레는 마음까지. 미연 씨, 네, 저도, 그래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그녀의 향기가 더 진하게 느껴졌고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성호 씨, 네, 저, 이상한 여자 같죠? 왜 그런 말씀을? 남편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다른 남자한테.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제 손이 그녀의 얼굴을 향했어요. 눈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성호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순간 거의 일어날 뻔했어요. 그녀의 입술이 너무 가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아빠, 일찍 들어갈게요. 친구들이 약속 취소했어.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어요. 알겠어. 아빠도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네, 들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일어섰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가봐야겠어요. 네, 고마웠어요. 형광등, 별거 아니에요. 문 앞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성호 씨, 네,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연락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도 심장이 요동쳤어요. 방금 전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녀와 그렇게 가까워진 것도 거의 일어날 뻔한 것도 1502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준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아빠 어디 다녀왔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잠깐 산책하고 왔어. 그래요? 얼굴이 좀 빨간데 많이 걸으셨나 봐요. 거울을 보니 정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응, 좀 빨리 걸었나 봐. 거짓말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자꾸 위층이 신경 쓰였어요. 그녀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저와 같은 마음일까? 밤에 문자가 왔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형광등 덕분에 침실이 밝아졌어요. 단순한 인사 같지만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언제든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정말요? 그럼 다음에는 거실 전구도 부탁해도 될까요? 농담이었지만 둘 다 웃을 수 없었어요. 그 농담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위층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설렐 줄은 몰랐습니다. 같은 건물, 바로 위층. 너무 가깝고도 너무 멀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지점에 와 있다는 걸. 오늘 준호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정말로 선을 넘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무서웠어요. 아들 친구 엄마한테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가? 나는 정말 한심한 아버지인 걸까?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이런 흔들림이 언젠가는 폭발할 거라는 걸. 그때가 오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걸.
하지만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나는 더 이상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둘 다 무서웠을 거예요. 그날 오후 침실에서 일어날 뻔했던 일이. 하지만 같은 건물에 사는 이상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인사만 오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서로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목요일 밤 11시. 준호는 친구와 밤늦게 공부한다며 나가고 저는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 시간에 누굴까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미연 씨였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미연 씨? 성호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정말로 그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오세요. 죄송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물수건을 가져다 줬어요. 이렇게 우는 그녀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 드실래요? 소주. 있으면 소주 주세요. 술을 달라고요? 평소에 와인만 조금 드시던 분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소주잔에 술을 따라주며 물었어요. 남편이 연락 왔어요. 남편이요? 다시 돌아오겠다고. 회사 후배랑은 끝났다고. 그녀가 소주를 원샷으로 비웠어요. 술에 약한 사람 같았는데. 그럼 좋은 일 아닌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녀가 남편과 다시 합친다면 좋은 일이겠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식었어요. 소주를 한 잔 더 비우며 말했어요. 6개월 동안 혼자 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 오히려 더 편하다는 것. 그럼 거부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지훈이 때문에도 그렇고, 사람들 눈치도 봐야 하고,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저도 이혼할 때 비슷했으니까. 성호 씨는 어땠어요? 이혼할 때. 저요? 사실대로 말했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컸어요. 준호한테 미안하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이고. 그럼 지금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불행하게 사느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하지만 쉽지 않네요. 그때 그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연 씨, 성호 씨, 제가 이상한 거 맞죠? 왜 그런 말씀을? 남편은 돌아오겠다는데 저는 성호 씨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미연 씨, 처음에는 그냥 외로워서 가까워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뭐가요? 성호 씨를 정말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술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미연 씨, 미안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드디어 말해버렸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미연 씨 생각 안 하는 하루가 없었어요. 저도요. 매일 위층에서 아래층 보면서 언제 만날까 생각했어요.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어요. 성우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 처음이라서 저는 알아요. 뭐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하지만 멈출 수도 없다는 거. 그 말이 정확했어요. 우리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한 거였습니다. 미연 씨,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아이들이 알게 된다면? 네,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많이. 그래서 어떤 결론을?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럼, 우리, 아직은 조심스러워요. 시간을 좀 더 가져봐요.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쉬웠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만나보기로 했어요. 내일, 내일?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그녀가 남편과 다시 합치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결심이었어요. 확실해요? 네. 성호 씨 만나고 나서 확신하게 됐어요. 저 때문에? 성호 씨 때문이 아니라 성호 씨로 인해서 제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헤어지기가 아쉬웠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가봐야겠어요. 네. 내일 남편분 만나시는 거 힘내세요. 고마워요. 성호 씨가 있어서 용기가 나요.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 뺨에 살짝 입맞춤을 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단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어요. 미연 씨, 내일 다 끝나면 연락할게요. 그렇게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뺨이 뜨거웠어요. 그녀의 입술이 닿았던 자리가 계속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서로에 대한 진심을 확인했으니까. 다음 날 저녁 문자가 왔어요. 끝났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요. 정말요? 네. 이제 자유해요. 축하해요. 성호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내일 시간 있으세요? 왜요? 축하해 주세요. 제 새로운 시작을. 그 메시지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에서. 지훈이는 아빠 집에 보냈어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온 거예요. 더 이상 피할 수도 망설일 수도 없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내일 밤이면 우리는 정말로 선을 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말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걸.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이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도 알았어요. 금요일 저녁 7시,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지훈이랑 같이 MT 가게 됐어요. 일요일 밤에 들어올게요. MT라.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위층에서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들들이 모두 없는 주말. 8시에 올라오라는 그녀의 문자를 받고 샤워를 다시 했어요.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평소 입지 않던 정장 셔츠까지 꺼내 입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 나가는 청년처럼 떨렸어요. 엘리베이터에서 16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구나. 딸깍. 문이 열리자 그녀가 서 있었어요. 와인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곱게 말아 올린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들어오세요. 예쁘게 차려입으셨네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거실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테이블에는 와인과 간단한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까지 준비하실 필요가. 성우 씨, 오늘이 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축하받고 싶어요. 그 말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축하합니다. 미연 씨의 새로운 시작. 와인잔을 부딪히며 건배했어요. 하지만 둘 다 술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긴장 때문에. 성우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가요? 사실 처음 만난 날부터 성우 씨한테 끌렸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처음부터요? 네. 그날 밤 집에 가서도 계속 성우 씨 생각했어요.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럼 그 후에 자주 만난 것도. 네. 일부러 그랬어요. 미안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우연한 전화, 픽업 제안, 형광등 부탁까지. 화나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정말요? 저도 모르게 미연 씨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어느 순간 그녀의 어깨가 제 어깨에 기댈 정도로. 성우 씨, 네, 무서워요. 뭐가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 제 손이 그녀의 손을 찾았어요.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꿈만 같아요. 꿈이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촛불에 반사된 그녀의 눈동자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미연 씨, 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첫 키스였어요. 3년 만에,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성우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듯,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듯, 그녀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이런 마음을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새벽 2시, 그녀의 침대에서 함께 누워 있었어요. 후회 안 해요? 그녀가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물어봤어요. 전혀요. 미연 씨는 전생에서 제일 행복해요. 저도요. 하지만 행복한 만큼 불안하기도 했어요. 준호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아직은 비밀로 해요. 네. 언젠가는 말해야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둘만의 비밀. 그 말이 달콤하면서도 무거웠어요. 토요일 아침, 그녀가 만들어준 아침 식사를 먹으며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런 아침이 매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토요일 하루 종일 함께 있었어요. 영화도 보고, 요리도 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 대화만 하기도 하고, 정말 신혼부부 같았어요. 하지만 일요일 저녁이 되자 현실이 다가왔어요. 준호가 곧 돌아올 거예요. 지훈이도 그렇고,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성우 씨, 네, 앞으로 어떻게 만날까요? 실제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함께 있을 수 없다니. 조심스럽게, 틈틈이, 네, 아이들 모르게. 그렇게 우리의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일요일 밤 9시, 준호가 돌아왔어요. 아빠,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거짓말이었어요. 잘 지낸 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주말을 보냈거든요. MT는 어땠어?
좋았어요. 지훈이랑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지훈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아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래층 아저씨와 사랑에 빠졌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밤에 위층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리워요. 벌써, 저도요. 내일은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호 수업 있는 시간에.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이렇게 우리의 은밀한 만남이 계속되었어요. 준호가 학교에 간 사이 잠깐씩 만나거나 늦은 밤에 몰래 오가거나 매 순간이 조마조마했지만 그만큼 달콤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2주쯤 지났을 때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어요. 아빠, 지훈이 엄마가 좀 이상해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뭐가 이상한데? 요즘 되게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우울해 보이시더니. 그래. 네. 그리고 자주 외출도 하시고. 지훈이가 어디 가시냐고 물어봐도 그냥 나갔다 온다고만 하세요.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마 이혼하면서 해방감을 느끼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준호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연에게 말했어요. 우리 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준호가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미연 씨가 요즘 밝아지셨다면서. 아, 당분간은 만남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쉬웠을까요? 이미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되어버렸는데. 그리고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진짜 위기의 시작일 거라는 걸.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머지않아 모든 것이 드러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들려오는 준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게임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어요. 준호는 동아리 활동이 있다고 늦는다고 했고 지훈도 알바가 있다고 했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2시쯤 미연의 집으로 올라갔어요. 요즘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시간들이었죠. 오늘 일찍 끝나셨네요. 회의가 취소돼서요. 미연 씨는 요가 수업이 하나 줄었어요. 다행이죠? 그녀가 웃으며 커피를 내와줬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거실 소파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제 손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 두 사람 모두 화들짝 놀라 떨어져 앉았어요. 성우 씨, 어떡해요? 화장실에. 화장실에 숨어요. 급하게 화장실로 피했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지훈아, 알바는? 알바생이 갑자기 와서 일찍 끝났어요. 그런데 엄마 남자 구두가 왜 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신발을 현관에 그냥 둔 거였어요. 그게 미연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리기사 아저씨가 와서 보일러 점검하고 갔어. 정말 급작스러운 거짓말이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보일러에 문제 있었어요? 응, 좀 이상해서. 화장실에 숨어 있는 제가 더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때 또 다른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였어요. 지훈아, 너 벌써 왔네? 준호야. 너도 일찍 끝났구나. 응, 동아리 끝나고 같이 올라왔어. 아줌마 안녕하세요. 완전히 꼼짝없이 갇힌 상황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나갈 수도 없고 계속 숨어 있을 수도 없고. 아줌마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없던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글쎄, 어디 나가셨나 봐. 미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연락해봐. 지훈이 말했어요. 진짜 위기였어요. 준호가 제게 전화를 걸면 화장실에서 벨소리가 날 테니까요. 급하게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어요. 하지만 진동은 어쩔 수 없었죠. 윙윙윙. 진동 소리가 화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무슨 소리지? 준호가 의아해하는 목소리. 아, 세탁기 돌리고 있어서. 미연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아버지한테 나중에 연락해 봐야겠네. 다행히 넘어갔어요. 아줌마, 우리 공부 좀 하다 갈게요. 응, 그래. 간식 필요하면 말해. 아이들이 지훈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미연이 화장실 문을 살짝 두드렸어요. 성호 씨,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나가죠? 아이들 공부하는 동안. 조용히 나가세요.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아이들이 나오면 어떡하나. 다행히 무사히 현관까지 갔어요. 하지만 신발을 신는 순간. 누구세요? 지훈이 방에서 나와서 저를 봤어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지훈이지? 아, 준호 아버지세요. 응, 보일러 점검하러 와서. 아, 수리기사 아저씨가 준호 아버지셨구나. 다행히 미연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네. 그럼 이제 가볼게. 네, 수고하셨어요.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식은땀이 온몸에 흘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15층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진정이 안 됐어요. 30분 후 준호가 내려왔어요. 아빠, 어디 갔다 오셨어요? 마트 다녀왔어. 마트요? 뭘 사셨는데요? 아차, 아무것도 사온 게 없었어요. 필요한 게 없더라고. 그래요? 근데 아빠, 요즘 좀 이상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가 이상한데? 예전보다 자주 나가시고, 그리고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들켰나? 그런가?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 그리고 지훈이 엄마도 요즘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다고? 자꾸 외출하시고 예전보다 예뻐지셨대요.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완전히 들킨 거 아닌가요? 아마 이혼하고 나서 자유로워진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빠 혹시 아빠도 누구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직격탄이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느낌이요. 요즘 아빠가 달라 보여요.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가 봐. 하지만 준호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미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정말 위험했어요. 맞아요. 정말 놀랐어요. 아이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우리 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 만남을 줄여야겠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미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이틀 후 더 큰 폭탄이 터졌어요. 토요일 오후 미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성호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집에 왔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다시 합치자고. 온몸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아래층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호 씨 어떡해요? 일단 진정하세요. 어떻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회사 후배랑 완전히 끝났다면서.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이혼 서류는 아직 법원에 제출 안 했다고. 다시 생각해 보자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미연 씨 마음은 어떠세요? 변한 거 없어요. 하지만 지훈이 때문에 고민이에요. 알겠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우리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왔다고? 다시 합치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저녁에 위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그리고 지훈의 목소리까지. 가족이 다시 모인 소리였어요. 그날 밤 미연에게서 문자 한 통도 오지 않았어요. 일요일도 월요일도 마치 그 모든 게 꿈이었던 것처럼 조용했어요. 화요일에야 겨우 연락이 왔어요. 성우 씨, 죄송해요. 연락 못 드려서. 괜찮아요.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당분간 같이 살자고 해요.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우리는 잠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그게 마지막 문자였어요. 그날 이후 위층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어색한 인사만 오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끝난 거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끝날 순 없었으니까. 그녀 없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진짜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말해보자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훨씬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이 곧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날 아들의 눈빛에서 나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로부터 2주가 지났어요. 위층에서는 가족이 다시 모인 듯한 소음들이 들려왔어요. 웃음소리, 대화소리, 그리고 TV 소리까지. 저만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소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준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빠, 요즘 우울해 보이세요. 그런가? 네. 뭔가 힘든 일 있으세요? 거짓말은 이제 지겨웠어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하지만 준호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뭘? 누구 만나고 계시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아빠가 달라졌어요. 몇 달 전부터. 그리고 지훈이 엄마도 똑같이 달라졌고 정말 날카로운 아이였어요. 우연의 일치 아닐까? 아빠, 저 바보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날 지훈이 집에서 아버지 구두 본 것도 저예요. 완전히 들킨 거였어요. 준호야, 정말 지훈이 엄마랑 만나고 계세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준호야, 들어봐. 지훈이는 제 절친이에요. 어떻게 친구 엄마랑. 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분노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에요? 지훈이가 알면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의 배신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준호야.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이런 분일 줄 몰랐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언제부터였어요? 몇 달 전부터. 그럼 지훈이 엄마 남편 돌아온 것도 아세요? 응. 그럼 이제 끝인 거네요? 그런 것 같아.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아들을 잃으니 차라리 혼자 살겠다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나 싶어서 자책했어요. 다음 날 미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가 모든 걸 알았어요. 정말요? 네. 우리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성호 씨, 아들을 잃을 순 없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뜻밖의 방문자가 왔어요. 바로 미연이었어요. 성호 씨,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사실, 제가 고백 안 한 게 있어요. 뭔가요? 저, 성호 씨 아내분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대학교 동창이에요. 친하게 지냈어요. 그럼, 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성호 씨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그럼,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였어요. 궁금해서 아내분이 항상 남편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네. 하지만 만나고 나서는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언제부터 저를 알고 있었어요? 아내분이랑 이혼하시기 전부터요. 한 5년 정도. 5년이나. 그럼 제 아내 이혼 이유도? 그건 몰라요. 아내분이 자세히 말씀 안 하셔서. 하지만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미연 씨, 진짜로 다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그녀가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내분이 성호 씨 바람핀 거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였어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내분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성호 씨를 유혹해서 바람피게 만들어 달라고.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 왜 그런 걸? 이혼 사유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깔끔하게 끝내고 싶다고. 그럼, 우리 사이는? 처음엔 그런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그럼 지금까지 저는 노란한 거네요? 아니에요. 제 감정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렸으니까. 나가주세요. 성호 씨, 나가달라고 했어요. 미연이 울면서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내 결혼 생활도, 이혼도, 그리고 미연과의 사랑도 다 누군가의 계획대로 흘러간 거였어요.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준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무슨 일 있었어요? 모든 걸 말해줬어요. 미연의 고백, 전처와의 관계, 모든 진실을.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럼,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지훈이 엄마도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나중엔 진짜였다고 하더라. 믿어요? 모르겠어. 이제 뭐가 진짜인지. 준호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아빠, 그래도 행복하셨어요? 뭐, 지훈이 엄마랑 있을 때 말이에요. 생각해보니 행복했어요. 진짜로. 그래, 행복했어? 그럼 됐어요. 뭐가? 아빠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설령 처음엔 거짓말이었어도 준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제 생각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정말? 네. 지훈이 엄마가 진짜로 아빠를 사랑한다면 처음이 어땠든 상관없잖아요. 아들의 이해심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준호야. 저도 처음엔 화났지만 생각해보니 아빠도 외로우셨을 거예요. 정말 기특한 아들이었어요. 그날 밤 진짜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미연을 한 번 더 만나보자고. 진짜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녀의 진심을 확인해 보자고. 만약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때 위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가 소리 지르는 소리, 여자가 우는 소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처음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것을, 그리고 행복은 용기 있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위층에서 들리는 소란이 점점 커졌어요. 그만해. 정말 지겨워. 미연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절규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뭐가 지겹다는 거야? 가족이 다시 모였는데. 남자의 거친 목소리. 아마 그녀의 남편일 거예요. 엄마, 아빠, 그만해요. 지훈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쿵.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위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준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준호야, 잠깐 위층 다녀올게. 아빠,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잠깐만. 16층으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안에서는 계속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연 씨, 괜찮으세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잠시 조용해지더니 지훈이 문을 열었어요. 준호 아버지. 아이의 얼굴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훈아, 무슨 일이야?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어요. 어디 있어? 거실로 들어가니 미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볼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당신이 누구세요? 미연의 남편이 저를 보며 물어봤어요. 아래층에 사는 김성호입니다. 소리가 들려서, 아, 그 유명한 김성호 씨군요. 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유명하다고요? 우리 마누라가 바람피운 상대 말이에요. 순간 모든 게 드러났어요. 당신이 알고 있었다고요? 당연히 알죠. 내가 시킨 거니까. 뭐라고? 미연이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시켰다고? 그래. 이혼 사유 만들려고. 내가 바람피면 위자료도 안 줘도 되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구나. 하지만 내가 진짜로 빠져버린 줄은 몰랐어.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야.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악은 바람피운 당신이지. 그가 다시 손을 들려는 순간 제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그만하세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여자한테 손대는 남자는 용서 못해요. 하? 남의 마누라 빼앗아 놓고 무슨 소리야. 빼앗은 게 아니라 버림받은 거죠. 당신이 버린 거. 뭐라고? 미연 씨를 제대로 사랑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어요. 지훈과 함께. 아빠, 괜찮으세요? 준호야. 지훈아, 너도.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이 모든 상황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힘들까 싶었어요. 아저씨, 그만 나가세요. 준호가 미연의 남편에게 말했어요. 뭐야, 이 꼬마가? 지훈이 엄마가 싫다고 하는데 왜 계속 붙어 있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아니에요. 이미 이혼 서류 쓰셨잖아요. 지훈이 말했어요. 엄마, 아빠 따라가지 마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아이가 엄마를 선택한 거였어요. 미연의 남편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훈아, 아빠 엄마 때리는 거 봤어요. 그런 아빠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준호가 말했어요. 저희 아빠는 지훈이 엄마를 진짜 사랑해요. 때리지도 않고 소중히 대해주세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미연의 남편이 한참 고민하더니 결국 포기했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이혼 서류 법원에 제출할게. 정말로요? 미연이 확인했어요. 그래. 위자료도 요구 안 할게. 대신 지훈이는 내가 키우겠어. 안 돼요. 지훈이 소리쳤어요. 저는 엄마랑 살 거예요. 지훈아. 그리고 준호 아버지가 새 아빠가 되는 것도 찬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지훈아, 정말이야? 미연이 물어봤어요. 네. 준호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때 준호도 나섰어요. 저도 찬성이에요. 지훈이 엄마가 우리 새 엄마 되는 거. 준호야. 아빠 혼자 사시는 거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이셨어요. 그리고 지훈이 엄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셨고, 아이들의 축복을 받으니 눈물이 났어요. 미연의 남편이 혀를 차며 나가려고 했어요. 알았어. 마음대로 해. 대신 지훈이 만나고 싶을 때는 만나게 해줘. 당연하죠. 미연이 대답했어요. 아빠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엄마 때리지 마세요. 지훈의 마지막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조용해졌어요. 미연 씨,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도와주셔서. 그녀의 볼에 난 멍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야, 지훈아, 너희들 먼저 아래 가서 기다려. 네, 아빠. 아이들이 나간 후 미연과 둘이 남았어요. 성호 씨, 정말 미안해요. 모든 걸 숨겨서. 이제 됐어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용서할 게 뭐 있어요? 처음은 거짓말이었을지 몰라도 우리 감정은 진짜였잖아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예요? 네, 이제 자유예요. 제가 그녀를 꼭 안아줬어요. 미연 씨, 저와 새로운 시작하실래요? 네, 하고 싶어요. 아이들도 축복해줬으니까. 네, 우리 가족이 되는 거네요. 6개월 후,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준호와 지훈이 축하해줘서 더없이 행복했어요. 아빠, 이제 정말 새 엄마 맞죠? 준호가 물어봤어요. 그래, 정말 새 엄마야. 엄마, 이제 정말 새 아빠 맞죠? 지훈도 미연에게 물어봤어요. 그래, 정말 새 아빠야.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1년 후,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네 식구가 함께 살 수 있는 큰 집으로. 준호와 지우는 정말 형제처럼 지내고 있고, 미연은 최고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어줬어요. 여보, 후회 안 해요? 어느 날 저녁 미연이 물어봤어요. 뭐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난 거 전혀요. 오히려 더 소중해요. 왜요? 쉽게 얻은 건 쉽게 잃을 수 있지만 이렇게 힘들게 얻은 건 절대 놓지 않게 되니까요. 저도 그래요. 성호 씨가 있어서 진짜 행복해요. 그날 밤 가족 4명이 함께 영화를 보며 웃고 있을 때 생각했어요. 진짜 행복이 이런 거구나. 처음이 어떻든 과정이 복잡했든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구나. 서랍 속 낡은 가족 사진은 이제 새로운 가족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4명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힘든 길로 인도하지만 그 끝에서 만나는 행복은 더욱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처음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낸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